무쌍이기도 하고 속눈썹이 되게 잘 쳐져요. 메이크업 전후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해보신 적이 없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부자연스럽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안 어울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욕은 제가 먹으니까. 제 얼굴이긴 한데. 이 정도 구간은 다 가리면 괜찮겠죠? 점점 혜리님이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메이크업을 왜 이렇게 하는 건가? 혜리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저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나 깜짝 놀랐잖아. 네. 저는 다양한 방송 출연도 하고 크리에이터 일도 시작한 대학생 20살 김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MG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너는 화장을 한 거랑 안 한 게 그냥 색깔이 얹어졌냐 말았냐의 그 차이야 라고 많이 해주고요. 가볍게 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쓸데없이 찌는 요건데요. 132호 허쉬. 사실 처음 샀을 때는 너무 라이트한 컬러인가 했는데 연한 메이크업을 요즘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좋더라고요. 이거는 캔메이크 건데요. 제가 무쌍이기도 하고 속눈썹이 되게 잘 쳐져요. 이거랑 같이 쓰는데 제가 아크로바틱을 하거든요. 아크로바틱을 1시간 반을 하고 조금 눈물을 흘렸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쓰니까. 오히려 이 퓨어한 느낌이 좀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이랑 로드샵 사이에 있는 어떤 밑에 있는 근데 올리브영에 있어서 되게 접근성이 쉽기도 해요. 메이크업 전후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랜선 팀원분들 반갑습니다. 수석살롱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좀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계신 MG MG분 혜린님을 메이크오버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근데 혹시 이전에 그 수석살롱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많이 뜨고 조금씩. 다행히 그 혜린님의 알고리즘에 걸려서 뜨는군요. 네. 사실 수석살롱은 메이크업 컨셉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저는 수석살롱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강한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거든요. 강한 메이크업이요? 네.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화보처럼 하진 않을 건데, 근데 사실 이번에는 약간 좀 깊이감 있는 그런 세미 소프트 스모키를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혜린님 얼굴 보자마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 좀 변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시고, 저도 또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메이크업 하기에 앞서서 혜린님 지금 예쁘게 하고 오신 메이크업을 좀 싹 지워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혜린님 스킨케어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파운데이션만 아주 약간만 바른 상태예요. 와, 근데 피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술 마시고 화장 안 지우고 자기? 그냥 타고났다는 거네, 그쵸? 피부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도 이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진짜 눈부실 정도로. 파운데이션을 진짜 소량 발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이상 더 두껍게는 하지 않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한 스모키 느낌이거든요. 눈 쪽에 힘을 주긴 할 텐데, 저는 오늘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이 아니라 블러셔 먼저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헤라에서 드디어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가 출시를 했거든요. 저 진짜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는 블러셔를 그래도 조금 많이 사용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파우더 타입이 없어서 항상 이제 다른 브랜드 제품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는데 출시가 됐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그래요? 근데 색깔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쓰임새가 좋은 컬러들만 에센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뭐 하나 버릴 컬러가 없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블러셔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화보 촬영을 그동안에 몇 번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쓰게 되는 컬러가 딱 생기더라고요. 벌써 저 이 컬러예요. 러쉬엘 컬러. 핑크빛이 살짝 가미된 베이지예요. 골드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발랐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러쉬엘 컬러를 이용해서 블러셔 메이크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쓰셔도 괜찮지만 저는 좀 딴 브러쉬 사용할게요. 블러셔를 보통 이런 파우더 타입을 쓰시나요, 혜린님? 네, 근데 밖에 가지고 다닐 때는 크림 블러셔. 헤라에서 새롭게 출시된 또 리벤티크 제품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데, 그거 제가 지난달에 사용을 해서 눈가에 그 혜린님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도 조금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살짝 그냥 치크로 조금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부터 가볍게
약간 그냥 좀 다크서클하고 연결감이 느껴지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컬러가 좋은 게 약간 그을린 듯한 느낌으로 색상이 발색이 되는데 어떤 피부톤이 써도 되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긱시크도 유행이고 한데 약간 좀 그런 시크한 느낌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가볍게 발라주고요. 눈가까지 살짝 쓸어서 색감을 좀 통일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광감도 굉장히 예쁘게 은은하게 올라오고요. 특히 이제 이 저희 블러셔가 습식 블러셔이기 때문에 뿌옇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피부에 팅팅대듯이 밀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올려도 크게 뭉치지 않아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그 부분을 살짝 눈 아래쪽 커버하듯이 발라주고요. 또 눈 두덩이도 가볍게 연결감 있게 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러셔를 이제 눈 밑에까지도 살짝 가볍게 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약간 넓게 퍼뜨릴 거예요. 아마 뭐 이런 메이크업이 다 있나 싶겠지만 어떻게든 제가 완성을 해볼게요. 절대 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금 눈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밑에까지 떨어뜨리면 약간 화보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연결, 그리고 다크서클을 살짝 커버한 구간에서 다시 볼 아래쪽으로 가볍게 연결, 그리고 콧등도 한번 이렇게 끊어줄까요? 이 부분 연결감 있게. 네, 1차로 블러셔를 완성을 하고요. 2차로 조금 더 진한 색상, 체리쉬 컬러를, 저 체리쉬 컬러 약간 더 이제 붉은기가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체리 컬러가 가미된 이제 블러셔거든요. 이걸로 조금 더 블러셔를 강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 눈 가까운 쪽으로 터치할게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발랐던 너시엘 컬러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혜리님 당황하신 건 아니죠? 조금 놀래긴 했죠. 요즘엔 또 근데 눈 주변으로 이렇게 좀 블러셔를 까는 게 유행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막 하고 관자놀이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는데, 관자놀이 하면은 관자놀이를 역광대 쪽 하면 저는 그게 부각이 되는 느낌이라서 이 부분, 저희도 사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나 데일리하게 하는 메이크업으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화보할 때나 그렇게 그냥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단계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 스모키다 보니까 어쨌든 색을 강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혜리님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일단은 없는 웨크 쌍꺼풀이고, 최대한 그 속눈썹이 자라나는 뿌리 그 안쪽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정교하게 색을 쓰기에는 사실 일반적인 섀도우 타입, 그러니까 파우더 타입의 아이섀도우보다는 이런 스틱 타입이 조금 더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약간 짙은 컬러의 스틱 섀도우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되게 진하죠? 아이라인처럼 그냥 최대한 눈 안쪽에 바르면 되는데, 속눈썹 가까이. 근데 아이라인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주시는 게,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시면 되게 눈이 진해졌죠? 스틱 타입 섀도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애교살에만. 애교살에만. 이 경계 부분은 다시 약간 밝은 색상 섀도우로 좀 풀게요. 마찬가지 스틱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눈 아래쪽에는 아까 썼던 스틱 타입 섀도우 중에서 좀 옅은 색상이거든요. 이거를 살짝 브러쉬에 묻혀서 눈 꼬리 쪽에 가볍게 음영을 주고요. 천장 한번 볼게요. 언더 꼬리 쪽, 언더 뒤쪽에 살짝 음영감을 주고, 스모키라고 해서 막 아이라인 같은 거 진한 걸로 그려서 이렇게 막아버리시면 안 돼요. 더 아마 내 눈 크기가 그냥 좀 부각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짝 면 쪽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확장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섀도우가 그릴 때도
도 덜 번지고 맞아요. 원하는 걸 딱 표현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장단점은 명확해요. 장점은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단점은 진한 색상은 블렌딩하기가 이제 조금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빠르게 픽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픽싱이 돼야지 어쨌든 번지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이제 좀 빠르게 건조가 되거든요. 성질 급하지 않으면 잘 쓰기 힘들어요. 빠르게 그냥 이렇게 펼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애교살 부분은 이 화이트 파우더 사용할 거거든요. 네. 블러셔 이용해서 눈 주변까지 색을 좀 채워 넣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영감이 생긴 상태거든요, 눈 아래쪽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색 대비가 강한 화이트 컬러를 애교살로 쓰면 훨씬 더 색이 이제 이 화이트 컬러가 잘 부각되겠죠. 그냥 맨 피부톤에 바른 것보다는. 가볍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좀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약간 펄감, 이 그냥 화이트 파우더 그리고 약간 펄감이 있는 파우더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펄을 한 번 더 위에다가 덧바를게요. 좀 더 존재감 있는 애교살을 완성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아이 메이크업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 저는 두 가지 포인트 정도로 보거든요. 뭐일 것 같아요? 마스카라? 그쵸, 마스카라, 아이래쉬, 속눈썹. 그 다음에 하나는 아이라인이죠. 그래서 아이라인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사실 섀도우로 라인 느낌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완성이 됐고, 아이래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이제 극적인 느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없는 부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 않은 아이래쉬는 아마 사용해 보신 적이 없죠. 저도 사실 수석살롱 촬영하면서 통짜 속눈썹을 붙여본 적은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부자연스럽진 않을 거예요. 네. 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아, 동상이몽인가? 네네, 그럴 수 있지만 네. 일단은 한번 해보고, 어차피 뭐 이러고 나중에 씻고 나가면 되니까, 그쵸? 네. 영상에 최대한 예쁘게 담아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좀 안 어울려도 혜리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욕은 제가 먹으니까. 네. 메이크업 이상하게 했다고 욕은 제가 먹으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속눈썹을 통짜로 붙였고요. 통짜로 붙이니까 확실히 이제 근육이 힘이 한 번에 빡 들어가서 이렇게 쌍꺼풀이 생길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했네요. 네. 혜리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네. 마스카라만 해도 쌍꺼풀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눈이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네. 저도 약간 좀 당황하긴 했어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 한 번 더 바를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하고 이 인조 속눈썹 두 개를 좀 연결감 있게 묶기 위해서 살짝 바를 거고요. 눈썹이 살짝 처지는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불구도를 가볍게 컬링을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불고데 하시면 눈썹 다 태워 먹을 수 있어요. 마스카라 바르고 하셔야 됩니다. 자, 눈 감으셔도 괜찮고요. 네. 위에 속눈썹이 긴데 아래쪽이 휑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마스카라를 살짝 발라주시면 좋아요. 혜리님 특히 속눈썹이 굉장히 길고 예쁘게 잘나 있거든요. 저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나 깜짝 놀랐잖아. 네. 되게 예쁘게 잘나 있어요. 그래서 언더래쉬 마스카라는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았어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 스모키한 메이크업, 눈가를 강조하면 어떤 부분이 드러나냐면 여기 색이 진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팽한 구간들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혜리님 평상시에 쉐딩을 좀 하는 편이신가요? 조금. 근데 턱 부분은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세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세게 하면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난제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때 선택을 해야 돼요. 앞에서 봤을 때도 좀 내 얼굴이 정말 이렇게 샤프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건 포기하셔야 돼요. 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샤프해 보이고자 하는 욕심은 조금 덜어내시면 네, 좀 편하게 쉐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썼던 이 제품으로 쉐딩까지 좀 가볍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 톤으로는 사실 얼굴을 샤프해 보이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일반적인 이런 컬러 쉐딩 있죠? 네, 섞으시면 돼요. 약간 네, 블러셔하고 섞어주시면 조금 색감도 통일감 있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스물스물 하나하나 나오죠. 네, 스틱 타입의 쉐딩입니다. 제가 한쪽만 한번 깎아 볼게요. 자, 지금 네, 정면에서 봤을 때 요 정도 구간은 다 네, 가리면 괜찮겠죠. 요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 점점 혜리님이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메이크업을 왜 이렇게 하는 건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파운데이션 발랐던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뭐 퍼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부터 일단 바깥쪽으로 좀 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앞쪽에 선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이제 풀어주셔야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구간을 그냥 다 삭제시켜 주셔야 돼요. 이 구간을. 네. 초보자이신 분들은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해도 얼룩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퍼프로 살짝 눌러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약간 쉐딩했을 때 특유의 선 느낌 없이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야죠. 이 부분에 한 번 더 쉐딩을 덧바르는 거예요. 파우더 타입을. 두 가지 좀 색깔 섞을게요. 이렇게 섞고 일단 파우더 타입 쉐딩 많이, 그리고 블러셔 소량, 이 부분이죠. 또 선 있는 부분부터 이 턱선 부분부터 터치를 하고, 그리고 앞뒤로는 자연스럽게 펼쳐 주셔야겠죠. 너무 이게 선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그리고 처음에 썼던 이 블러셔 구간까지 조금 연결해 주세요. 전량으로 살짝 이 브러쉬 남아있는 양으로 이용해서 살짝 앞쪽까지 당겨서 자연스럽게 그 피부 색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앞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칙칙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쉐딩까지 해주시면 요 영역도 조금 축소가 되면서 이게 너무 이제 얼굴이 좀 퍼져 보이는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네, 눈썹 근데 너무 예쁘게 나 있네요. 평상시 눈썹 그리세요? 수술 지금 좀 쳐서 좀 덜 네. 치다가 여기 빵꾸난 거. 어디? 아, 그런 부분은 이제 펜슬로 조금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이용해서 결 정도만 살짝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혜리님은 눈썹 정조금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되게 잘하셨네요. 원래 모양이 나 있는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살짝 채워놓고 이제 빈 공간은 펜슬을 이용해서 한번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약간 밝은 색상으로 그냥 음영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그린 쪽하고 그리지 않은 쪽 비교해볼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 좀 눈썹이 선명해진 느낌, 하지만 너무 진하지 않게. 뭐 중요합니다. 수감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다 완성이 됐고 입술 화장을 한번 해봐야겠죠. 입술 컬러는 이 정도로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이렇게 이제 채도감 있는 컬러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입술이 이렇게 삐죽하신 이유는 사실 혜리님은 채도감 있는 컬러를 그쵸, 좋아하시죠. 네. 근데 채도가 있는 컬러는 약간 이런 톤에 세련되게 연출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도 약간 좀 죽이겠습니다. 아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헤라는 자연스러운 컬러들이 많다. 약간 여리여리한 네, 중채도의 컬러들이 네, 저희는 많고, 그 컬러가 사실 이제 누가 써도 좀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들이다 보니까 그런 컬러들을 사실 헤라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요. 혜리님이 선호하지 않는 중채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어울리는 컬러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제품은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사실 글로시한 텍스처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글로스 위주로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도 사실 글로시하게 마무리를 할 생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베이스 컬러로 좀 이 컬러 괜찮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미지를 바꾸는 거 확실히 그냥 평상시에 쓰던 컬러하고는 다른 컬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술 톤 가볍게 정리했고요. 안쪽에 살짝 발라주고 음파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파? 이런 음파 네 싫으시겠지만 네. 신기해요. 혜림님 특히 입술이 얇은 편이시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바르면 절대로 안 돼요. 엄마 같잖아요, 그렇죠? 네, 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입술 크기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완성을 하고요. 위에는 조금 더 약간 코랄 베이지 톤의 클로리스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혜리님의 얼굴 반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쪽 완성하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링까지 좀 하고 다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혜리님의 메이크오버를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메이크업 할 때 혜리님이 좀 많이 당황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밀고 나갔는데 이미지 변신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성공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혜리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별개의 문제죠. 네. 이게 뭔가 단어로 형용되진 않거든요. 그냥 오! 아 그런가요? 오! 약간 이런 느낌? 네, 어쨌든 평소에 좀 본인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좀 시크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메이크업은 성격은 시켜지지 못했고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보는 사람들 실제로 볼 일이 없어요. 이 컨텐츠를 보시는 우리 랜선 팀원분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혜리님의 계획도 한번 간단하게 팝업에 집중하는 건 물론이고 네. 이제 비바다라는 이름으로 무쌍 뷰티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함께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이제 재밌는 랜선 팀원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